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의 실전 배팅 주시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10월 11일 일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마 10개 경기 준비되어 있고 실동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기소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상당히 또 오늘은 조금 토요 경마보다는 조금 경주가 좀 약간 루즈한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이 루즈하죠. 자, 오늘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7경주인가요? 1경주, 9경주. 이제 김태형 기자가 7경주와 10경주. 이제 3경주, 8경주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많지 않습니다. 참데 뭐 좀 들리는 소문에 또 마사 입장료가 오른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뭐 지점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점만 그런 건가요? 본장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지점은 아마 4,000원으로 오르지 않을까. 마사이가 완전히 경마 팬들의 고급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간에 잠깐 가서 배팅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점에 져서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아침부터 와서 배팅만 시원하게 해라. 그런 사람들만 받겠다. 입장료 올리면 경마 팬들이 고급화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입장료 몇천 원, 몇만 원에 아낄 사람들은 오지 말아라. 아예. 그래서 본장 당장 11월 달부터 주차료 12,000원씩 받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주차료도 받아 이제부터? 본장 주차료 받죠. 지금 공사 중이에요. 마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주 영역을 받아가지고 알아서 해라. 1년에 얼마씩 주고. 임대를 주는 거네요, 그냥. 마사한테 임대를 주고 외주 업체에서 알아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죠, 마사에. 본장. 이게 갈수록 진짜 경마하기 힘들어지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뭐 이 소탐 대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진행할게요. 자, 오늘 첫 경주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네요. 요거 뭐 주력 한 방을 한번 노리고 계실 것 같은데 국산 주권은 1200인데요. 자, 액면은 지금 6번 합작품 중심으로 뭐 7번의 센세이셔널 그리고 이제 11번의 델라거들이 몇 개 잡혀 있고요.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는 몇 번 뛰지 않은 신의 마필들인데 능력이 아주 센 마필은 없습니다. 충마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번 합작품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전 승부를 했을 때 뛰어봐야 하는 거고, 제가 배당을 약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9번마 대한사령부, 이 9번마 대한사령부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때 인기 3위, 데뷔전 치고 좀 팔렸고요.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는 바람에 걸음 자체는 썩 좋은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방에서는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는 많이 올라왔고요. 물론 컨디션이 좋아져봤자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뛰어봐야겠지만 직전 대비 컨디션 좋아졌고 29조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신마기 때문에 9번마 대한사령부가 노릴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뭐 마지막 그림은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구역 뭐 편성 자체가 약하고 하니까. 자, 박남규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가 뭐 신의 맞춰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편성은 절대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마도 뭐 거품이 정말 많이 끼어 있는 인기마도 지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짭짤한 배당 주적 단통 노리고 갑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두 마필, 공교롭게도 같은 편성이 나왔고 같은 경기 나왔고 또한 편성이 정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뭐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주적 단통 승부 들어가는 추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강축은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말들이기 때문에 한 방으로 때렸을 때 그 배당의 메리트는 상당히 짭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 단방 승부 들어가는 박남규 위원의 추천 1경주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경주 국산유권의 1200 별정입니다. 이경주는 이제 9번의 당찬역을 중심으로 10번의 샛별이가 강하게 잡히면서 1번의 석학,
또는 뭐 6번에 블랙베리가 이제 상등하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받을까요? 일단 뭐 이번 경기 또 강추는 없는 그런 에이스라고 봐야죠. 뭐 당산 여걸이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미지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고 역시 관심 많은 1번 석항입니다. 지난번에 정말 기습적인 3차에 갖다 대면서 걸음의 변화를 뚜렷이 보여준 마필이고 제가 오른 관점에서 석항은 지난번에 우위는 아니라고 봐요. 서출에게 대신은 분명히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지난번에 3차는 거리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이지고 물론 외곽 10번 샛별이도 발이 빠르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의 점을 살려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뭐 충분히 석항이 능력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통 기자. 일단 이번 주 이 경기 역시 믿을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9번마 당찬여걸이 직전 경주 좀 나아진 것 가지고 인기를 끌지만 이 마필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일단 제가 약간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0번마 샛별이 10번마 샛별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데뷔전 때 이거 놓고 했다가 상당히 아쉬웠고 직전 경주는 무조건 빼자. 호흡 자체가 안 좋아서 늘어난 거리는 분명 불리한데 지금 안 좋았던 호흡이 좀 낮았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분명 호흡 자체가 낮았고 거리도 1200으로 줄었고 하지만 선행 여부도 석각 때문에 불투명하고 불안 요소는 있지만 분명 안 좋았던 면이 좋아졌기 때문에 10번만 샛별이를 놓고 공략하는 게 좀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들은 첫눈에 띄는 말들이 솔직히 안 보긴 안 보입니다. 특히 뭐 일단 당찬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1월 3일 날 데뷔전 때 능력 미들 판정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게는 안 봤는데 지난번에 꽤 잘 뛰대요. 꽤 잘 쳤죠. 나머지 말 중에서 좀 기대 핵치가 있는 말들은 이제 뭐 다카시가 기승을 하면서 좀 좋아진 모습 보이는 이번에 베스트 로켓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제목민주는 뭐 기본 인기권 구도 6번은 좀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1번, 9번, 10번 인기권 3마리 여기 이제 복병은 이번에 베스트 로켓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 국산학원에 첨니다 편성된 신승훈 의원의 첫 번째 추천인데요. 요거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는 말들 많기 때문에 배당과 환수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액면 배당은 10번의 미러클 러브를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가면서 4번의 지상 여제 또는 뭐 이번에 퍼펙트 백시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잡혀 있는데요. 저때 보시나요? 충만은 없는 레이스죠. 뭐 미라클 러버도 지난번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예요. 더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라클 러버도 불안불안한 그런 마필이고 뭐 이번 퍼펙트 백시가 지난번에 너무 못 뛰면서 정말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문세영 기수의 2번 게이트라면 물론 6번 희양산이 있지만 선행을 째고 승부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든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고 복병은 저는 3번 라이징 퓨처라고 봅니다.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1000m로 내려왔고 뭐 서성 기수가 적임이죠. 따라서 편성이 또한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라이징 퓨처의 선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이번 주 3경주는 실전에서 약간의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인데 믿을 말은 없습니다. 뭐 이번 퍼펙트 백시 4번 지상여제 그게 10번 미라클러버 이 안에서 들어와도 할 말은 없지만 복병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노리는 복병은 8번마 이지스 요새 이 8번마 이지스 요새가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뚱평성에서 기습적인 선행을 나서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상대는 확실히 세졌지만 이 마필 제가 7월 18일 경주 때부터 분명 싹수가 있고 12조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직전 경주 원래는 발주가 안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발주도 잘했고요. 선행 안 가도 됩니다. 선행 안 가도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기대치 자체가 좀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직전 경주 보여준 순발력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뚝심이라면 8번만 이지스 요새가 상당히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스 요새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앞선도 지금 뭐 6번의 희양산이라든지 또는 뭐 아예 이번에 퍼펙트 PC가 먼저 선행 나올 수도 있는 조건이고 자 그랬을 때 과연 10번의 미라클 러버가 낑겨들 일적이 있겠느냐. 물론 이마필 실제 두 번째 레이스에서 선행을 보내주고 선입권으로 가도 입상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차이는 솔직히 근데 인기마하고 복병마의 능력 차이는 정말 미세한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뭐 강하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 레이스에서는 능력을 잘 감추어 놓고 있는 복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대복 막공으로 충분한 중배당 승부 가능한 레이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경주 신승훈의 추천 기대를 해주시고
사경주 시내말 레이스네요. 혼합사고나 처미타 레이스인데요. 자, 일단 행민 배당은 6번의 블랙하이즈와 8번의 비트소닉 두 마리가 좀 강세를 보이는 구도가 되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대기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블랙하이저나 비트소닉은 뭐 보여준 걸음이 있고 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이 우세가 예상이 되고 변수가 있다면 전 안쪽에 1번 바람 속으로가 주행감사 때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혈통으로 보면 발전의 여지도 있고 또 튀어나갈 수 있는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의외로 발주가 된다면 뭐 바람 속으로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웨질리아는 혈통이 뭐 지금 체험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덴지그 계통이라서 예. 좀 스피드가 나오는 스피드가 혈통인가요? 무조건 나오는 혈통이에요. 근데 이거 참 주행급사 때는 너무 안 좋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스타트는 된다는 쪽에 저는 걸고 싶은데 스타트가 돼서 제대로 뛴다고 해도 과연 이제 문제는 6번마 블랙하이저나 8번 비트소닉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도 별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일단 6번, 8번의 대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이번 이제 사경주는 저도 박영과 보는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6번 블랙하이저, 8번 비트소닉 두 마필이 직전 경주보다 이번 경주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복병은 1번마 바람 속으로 스타트만 잘하면 가능한데 발주 연습을 했지만 발주는 여전히 안 되고요. 하지만 걸음발이나 주행 자세 같은 거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스타트만 잘하면 복병 같이 있고 5번 유아스타도 데뷔전 때 나름 인기를 끌었지만 이금주 기수 조금 말을 잘 못하면서 아쉬운 사착인데 정현 기수는 신인 기수지만 나름 기술이 좀 있는 기수를 보고 있습니다. 나이도 좀 있고요. 여기 10번막 계속 파워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보는데 저 생각도 1번, 5번, 10번이 잘 뛰면은 과연 6번, 8번에 이길 수 있겠냐 만만치 않다 보여집니다. 6번, 8번도 센 마필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경주는 6, 8의 대끼리 맞고는 좀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발하는 게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스마트월크도 지난번에 마지막 올라오는 그림이 괜찮았고 이 5번에 그 정현 기수가 18점 마방의 관리자 출신인가요? 예. 나이도 29살 높게 먹었고 말타 이제 뭐 훈련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이런 기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앞선이 지금 뭐 3번의 에코 왕자 어쨌든 뭐 1번도 혈통적 가능합니다만 이거는 뭐 좀 검증이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번의 에코 왕자하고 5번의 유아스타가 앞장을 뛰고 나가는 조건에서 취입을 해줄 수 있는 말들 2번의 스마트 헐크라든지 6번의 블랙하이즈 8번의 비트소닉이 얼마나 좀 타이트하게 좀 나가주느냐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노출된 능력이라면 6번, 8번 주공도 가능합니다만 이게 반드시 방안은 필요해요. 반주력 정도 방안은 필요한데 그런 이제 복병 앞선 두 마리다. 3번의 에코 왕자, 5번의 유아스타 두 마리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5경주 혼합사고는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7번 크라운 미보스 중심으로 1번의 삼정라이어 그리고 12번에 발리 오스킨이 있겠건인데요. 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복병을 11번 베스트뱅크를 보고 있어요. 이 베스트뱅크라는 마필은 생각했던 것만큼 뭐 걸음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7월달에 장기간 휴양 복귀전에서 뭐 바로 우승을 거머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지난번에 역시 초반에 너무 앞에 붙이면서 조금 싸우면서 오버페이스가 됐던 면이 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면 베스트뱅크에게도 분명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5경주는 인기마드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선행 가능성인 1번 삼성라이더 데뷔전 때 좋은 걸음 보여준 7번마 크라운 미보스 여기 11번, 12번까지 도전 가능한데 저는 12번마 발리오스킨의 기본 능력을 좀 더 믿고 싶습니다. 출전 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요마필 역시 뭐 가지고 있는 능력 기대치 특히나 데뷔전 때는 늦발을했고요. 직전 경주는 스타트를 잘했습니다. 걸음 자체가 좀 더 늘어났다면 12번마 발리오스킨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쌈전 라이더가 1400 두 번 경 나가서 이제 장렬하게 전설을 했는데 이거 1200에서는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낫죠. 좀 더 낫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편성이 좀 팍팍한 것 같아요. 일단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고 1200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기본 능력만 놓고 본다면 과연 이제 뭐
크라운 미보스를 비롯해서 베스트뱅크나 발리오스킹과의 맞짱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능력이 비해서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7번의 크라운 미버스는 뭐 지금 지난번 신마 데뷔전에서 우승을 따냈던 마필인데 앞으로 뭐 발전은 좀 해낼 수 있는 더 있죠. 예, 그런 조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에 이제 삼정라이더 인기만으로 팔리고 있는데 복병 11번에 베스트뱅크 12번에 발리오스키 2마리 외곽 2마리는 좀 체크가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6경주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인데 이번 이제 6경주는 뭐 엠린 배당은 1번에 그 7번의 송암 히어로랑 1번의 금수홍 쪽에 많은 인기 모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1번, 7번이 다 사형 마필이죠. 근데 복병은 전 10번 로얄시티지 않나 보이십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데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은 가장 빠른 마필이죠. 따라서 로얄시티가 깔끔한 선행에 성공한 물론 이제 1번, 7번이 같은 선행만데 1번과 금수봉은 뭐 로얄시티랑 한 집 마필이기 때문에 로얄시티가 선행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고 또 아마 잡아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제 송암 히어로를 이겨낼 수 있느냐. KT단만 본다면 송암 히어로를 가볍게 싣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단독 선행에 성공하는 로얄시티는 절대 무시 못하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저는 이번 6경주는 3파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1번마 금수봉, 5번마 아르고 챔프, 7번마 송암이로 1번, 5번, 7번의 3파전 경주인데 기본적인 능력은 1번마 금수봉이 가장 세다고 보는데 문제는 승군전에 13주간의 공백기 이 점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은 7번마 송암이로가 아니겠느냐. 선행도 가능하고 선의권 전개도 가능하고 부담 54 큰 문제 없고 1번이나 10번 보내주고 세 번째 정도 쫓아간다면 7번만 송암이로가 복싱식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7번 놓고 1번이 무너져 준다면 5번만 아르고 챔프 정도만이 선의권 가능하다. 7번 놓고 1번이냐 5번이냐 현장에서 선택을 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번은 뭐 앞뒤가 다 있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지금 김현섭 쪽에서의 2마리 1번의 금수봉과 10번의 로얄시티 둘 다 선행이 한데 둘 다 선행 싸울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게이트 원래 발은 로얄시티가 훨씬 빠르죠. 게이트가 지금 1번 10번 안쪽과 바깥쪽으로 대해서 로얄시티가 안쪽 1번 게이트라면 정말 똑땡이죠. 그렇지만 게이트 히탈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로얄시티 선행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나 보입니다. 작전은 원식이가 이제 박태종 기술을 보내주는 쪽으로 이제 작전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로얄시티가 상태가 뭐 전에 한참 잘 나갈 때 컨디션을 못 비친다 그러면 로얄시티는 뭐 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김일성 마병이 2마리가 그냥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 2마리 중에 하나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주력가시고 나머지 뭐 어부질이 취입 가능한 말들 뭐 이번에 아르고 챔프 이런 말들에 대한 좀 보조 배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경주 국산 상권에 1,800을 전개되는 김태훈 기자 초청님인데요. 7경주는 이제 이번에 더블 드래곤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이번에 더블 드래곤 중심으로 5번에 그랑블루하고 7번에 카디프 하니 2마리가 일단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3파전이라고 봐야죠. 상선세의 더블 드래곤, 그랑블루 거기에 장거리에서는 검증이 된 7번마 카디프 하니 세 마필 싸움인데 일단 1800 첫돌이라는 변수가 조금 있다고 봐요. 일단 뭐 그랑블루라는 마필은 이미 지난번에도 뭐 장거리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1700에서 검증을 받은 마필이고 이 기본 사이즈는 가장 센 마필이고 선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랑블루는 뭐 승근열이만 데려가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결국 이제 더블 드래곤과 카디프하니의 어진 뚝심 싸움에 있어서는 18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카디프하니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도 저도 능력상 3파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2번 더블 드래곤, 5번 그랑브루, 7번 카리프아니. 자, 2번 더블 드래곤과 5번 그랑브루는 1800에서는 아직 검증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에 반해 7번마 카리프아니는 직전 1800 입선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 마필 다 가능성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 중 기본적인 능력과 현재 컨디션 요점을 따져봐서
완벽한 충만 마필을 정하겠고 후차권 역시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좀 약하게 본다면은 딱 한 방. 큰 배당 메리트는 아니지만 딱 한 방으로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처 경주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큰 배당 노릴 예수는 같지 않고 막권의 압축이 제일 중요한 게임인데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것은 한방 승부이기 때문에 한번 메리트를 두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8경주 혼합 1군에 2000m로 편성된 핸디캡 신승훈의 또 후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핸디가 정말 절묘하게 된 것 같아요. 59kg의 이제 클린업 조이 이 가장 강한 행디를 주고 나오는데 다른 말들은 좌지 뺀 상태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또 재미있는 승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액면은 10의 클린업 조이를 중심으로 뭐 4번의 신데렐라맨, 5번의 언비터블, 6번의 스트롱로드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갈 텐데 일단 어떠보시나요? 일단 뭐 이번 경기는 1군 치고는 근래들어 가장 빡빡한 편성, 센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능력 마필도 많이 나왔지만 역시 숨어있는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전력도 결코 만만치 않은 건 있습니다. 따라서 전수가 전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제가 노리고 있는 보병은 10번은 바다질주입니다. 지난번에 모처럼 이제 적용 기수인 박은흥 기수가 무빙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이제 무빙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컨디션이나 아니면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부담 중량이 52.5까지 내려와 있는 조건이고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가 않죠. 그렇다면 무빙을 이번 경기는 뭐 시원하게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엔디를 바탕으로. 따라서 10번만 바다질주가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무빙을 안 뜨더라고요. 네. 뜨다가 슬쩍 뜨다가 말더라고.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8경주 역시 뭐 1군 치고는 좀 능력이 센 마필인데 저는 충만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이즈상 12번마 클린업 조이가 세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부담이 59입니다. 말이란 게 그 500g 차이에서도 확 무너지는 게 그런 건데 처음 짊어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12번마 클린업 조이 무너져도 할 말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11번마 대한장군 이 11번마 대한장군이 되겠습니다. 제가 7월 11일 경주 때 이 마필이 처음으로 소속조로 이동한 이후에 조교를 했기 때문에 조교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 변화를 보일 거다 했는데 나름 잘 탔고요. 직전 경주는 편성이 너무 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나름 가능성을 보였고 이번 경주는 부담 52.5 괜찮고요. 상태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나 최근 흐름상 11번만 대한장군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배팅은 무조건 11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술해 본다면은 클린업 쪽이 좀 최근에 가장 핫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치프라이더킨 아니겠습니까? 이 치프라이더킨을 이겨낸 마필이 또 뭐 1진 1퇴 공방을 치르내긴 했습니다만 클린업 쪽이 가정이는데 그때는 56kg일 때 이야기고 지금 59를 달고 나왔는데 지금 공병은 별로 문제 안 나거든. 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사이즈가 있는 그런 텀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근데 59의 클린업 조이와 다른 말들의 부중 차이가 너무 좀 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클린업 조이도 그냥 뭐 액면만 보고 믿고 갈 말은 아니다. 이렇게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8.5를 달고 이 빅클린 그리고 스트롱 로드를 간신히 땄거든요. 뭐 여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도 불안하다. 자신 못한다. 복대복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번 경주. 그래서 그 점을 노려가신다면 의외로 이런 레이스에서 대박 배당 수십 배 내지는 9까지 노릴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8경주 신승훈의 또 특별 승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9경주 혼합2군의 1400으로 편성된 박남규의 추천 경기네요. 이번 경기는 자 2번 금탄을 필두로 4번에 스페이스건이 강하게 잡혀 있고요. 5번에 동춘 아티스트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김태형이죠? 일단 뭐 기본적인 액면만 놓고 본다면 2번, 4번, 5번, 11번에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좀 복병만을 놓고 공략해보고 싶은데 제가 보는 복병은 6번마 승부신화, 6번마 승부신화 되겠습니다. 이미 걸음 자체는 다 나온 마필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의외로 부산 YTM배에서 마신차 거의 없이 2마신차로 뛰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대상 경주만 출전하고 있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요마필 마방에서 분명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 경주도 내보내고 하는데 일반 경주에서 기수가 페로비치로 교체가 됐다. 상당히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다면
6번만 승부신화 6번 놓고 배당을 노리시는 게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랑기원의 추천입니다. 네, 이번 경주 저도 보병 한도 노려갈 텐데요. 이번 경주는 1400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주요동 경주 거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보병들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액면으로 이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컨디션의 변화도 왔고 모처럼 적정 거리는 1400으로 내려온 보병이 있기 때문에 금화피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번에 금탄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조건에서 경주거리가 줄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인기권을 중심으로 하는 글이 또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있는 그런 숨어있는 말 아예 맞고 중심에 넣고 때리는 그런 승부로 간다면 의외로 좋은 배당을 또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10경주 혼합3군에 1200으로 편성된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입니다. 핸디캡이고요. 자, 액면 배당은 6번에 머스탱션을 필두로 이제 5번에 킹스티플이 잡혀있고 9번에 골드호라가 좀 잡혀있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큰 변수가 있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라고 보고 기타 마필들, 인기마 외의 마필들은 워낙 기복이 심한 마필이고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관심 많은 5마 킹스티플입니다. 이 킹스티플이 지난번에는 늦발을 하면서 아무것도 정말 보여주지 못한 단점이 있었죠. 따라서 그 아쉬움을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고 하나 이제 문제는 킹스티플이 선행 일변도로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우 선행이 좀 쉽지는 않아요. 안쪽에 이번 스카이 대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늦발을 하고서도 올라오는 걸음을 봤을 때는 선행권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에도 단방 승부로 들어갑니까? 이번 경주도 단방으로 들어가야죠. 터질 경주는 아닙니다. 선행마 2번, 5번이 있고 올라올 6번마 머스탱상, 9번마 골도라 이 정도고 2번이래 봤죠. 4번마 리더게인, 11번마 6개 통쾌종인데 저는 인기만에서 끝난다고 보여지고요. 초반에 2번, 5번의 선행 싸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올라오는 마필 6번마 머스탱선과 9번마 골드노라 중에서 어떤 마필을 선택하느냐 이미 결론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 그리고 경주 전개 여기에 마필 컨디션 의지까지 종합한다면은 한방 승부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다치는 막건 없이 딱 한 방으로 마지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1200 단거리에 또 강점이 있는 말로 상당히 많은 그런 조건 되겠고 또 이번 스카이레오와 또 이번에 킹스티플에 또 선행권 경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변수는 있습니다만 이 변수를 다 차치하고 김태형 기자 노린 한 방에 맞건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결과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